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자, 금일 근무가 일요일 근무인데, 자,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공작차 주간점검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감찰이 뭐 며칠날 나온다 그래서 저희 팀이 근무라 그래서 미리 차에 빼놓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찰 온다 그래서 출동을 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감찰 받는 순간까지 출동이 생기면은 출동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동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에 지금 차가 있는데 점검을 하면서, 자, 이동을 하고 나서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표에 보면 시동 전, 구동 중, 그 다음에 뭐 시동 정지 후 이렇게 있는데, 자, 구동 중에 보시면은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자동 이탈식 수구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제 표에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차를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 이탈식 수구가 천장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부서를 해서 장비를 내리고 주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고에서 차를 빼와가지고 자동 이탈식 수구 먼저 테스트를 했고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빼게 되면 지금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안전장비가 지금 다 실려 있게 되어 있는데, 틸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등지개 머리 부분이 눌려져 있어서 뭐 안 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앞유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부서를 하시면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인원들이 다 같이 이제 등지개랑 틸팅을 했을 때 쏟아지는 장비들이 있으면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자, 개인 안전장비를 다 빼셨으면, 자, 가장 먼저, 자, 냉각수를 확인을 할 겁니다. 냉각수 확인을 할 건데, 펌프차, 밀탱크, 구조공작차 대부분 다 앞에 있습니다. 냉각수가 아닌 워셔액. 자, 워셔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네트에 대부분 워셔액이 있기 때문에, 자, 수구 먼저 확인했고, 두 번째로 워셔액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차 있는데 만땅 차 있죠. 자, 워셔액 이상이 없습니다. 펌프 차는 상관이 없는데, 타타데오 차량 같은 경우는 틸팅을 할 때 이 본네트를 들어줘야 되는 모델도 있고 그냥 닫고 해도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틸팅을 하려면 뭐 펌프차도 다음에 올려드리겠지만, 타타데오 차량 같은 경우는 키 온을 해 놓습니다. 먼저 키 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틸팅 버튼이 있어요. 자, 틸팅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여기 경고등이 이렇게 빨갛게 똑같이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차를 하셔서, 자, 하차를 하시게 되면, 자, 운전석하고 운전석 뒤에 이제 적재한 부분하고 승차실 부분에 보시면
틸팅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이 키는 차 시동 거는 키하고 다릅니다. 틸팅 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신 상태에서, 자, 틸팅을 하시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 차 같은 경우는 2020년식이어서 그런데 몇 년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틸팅이 되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식 같은 경우는 펌프차하고 똑같이 온, 오프 스위치로 되어 있어요. 자, 온으로 하게 되면 탭 틸팅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탭 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 점검표에는 승차실 상하 작동 가능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실 탭 틸팅입니다. 탭 틸팅. 자, 탭 틸팅 이상 없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 이탈식 수거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워셔액, 세 번째 승차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승차실이 탭 틸팅이 완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일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멈췄으면 스위치를, 온오프 스위치를 오프 쪽으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메뚜기 센서가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쪽은 메뚜기로 되어 있고 저쪽은 이제 메뚜기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안전바 장착을 할 거예요. 자, 펌프차는 운전석 쪽에 안전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조공작차도 그렇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전바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끼워준 상태에서 밑에다가 이제 볼트를 끼워 주셔야 돼요. 자, 이래서 유압이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틸팅 오일이 빠졌을 경우에 얘가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세웠으면 되는데, 이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나사를 돌렸다 또 풀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점검을 실시를 할 겁니다.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엔진 오일부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점검하실 때에는 뭐 걸레든지 화장지든지 미리 준비하신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실시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없이 하시게 되면 또 점검관이 그런 식으로 또 점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화장지나 걸레를, 못 쓰는 걸레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엔진오일 그 스틱 게이지 같은 경우는 펌프차도 똑같고 타타데오도 똑같지만, 이 엔진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 엔진이 있으면 엔진 측면부에 있습니다. 운전석 측. 자, 제일 먼저 빼셔가지고 한번 닦아주신 상태에서 다시 끼워 넣습니다. 끝까지 끼워 넣으신 상태에서 쭉 빼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 맥스하고 미니멈 사이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찍히죠. 5에서 8 숫자 써 있는데 한 정확히 반, 약간 아래 정도 찍힙니다. 미니멈, 맥시멈 그 사이에 들어오면 돼요. 잘 안 찍혔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오일은 끝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다 풀 에어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동장치 오일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력 전달장치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스틱 차량들은 클러치 오일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 미션이다 보니까 동력 전달장치 오일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차실 좀 아까 했고, 자, 냉각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수 같은 경우는 타타데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어요. 근데 펌프 차들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 엔진 앞쪽에 라지에타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펌프차도 뭐 주간 점검 올려 드릴 테지만, 자, 타타데오는 냉각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뭐 지금 이쪽에 안 나타나 있는데 뭐 미니멈, 맥시멈 돼 있어서 이제 중간 정도만 오면 돼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있는 거 눈으로 육안이 확인이 되는데,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색이 변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다가 랜턴을 비춰가지고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조향장치 오일, 동력 조향장치 오일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명칭이 다 이제 틀리다 보니까 동력 조향장치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근무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타타데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 있습니다. 자, 맥스가 있고 미니멈이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위에 있어요. 오일이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이 많았을 경우에 이제 차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출력이 부족해진다든지 너무 과하더라도 안 좋습니다. 조금 적정량이 딱 있는데 이거 파워 스티어링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맥스와 미니멈 사이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 같은 경우는, 동력 조향장치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제가 공작차 이 차 들어오고 나서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위치를 확인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 이 밑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건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잭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벨트가 되어 있는데 벨트를 손으로 눌러가지고 벨트 유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벨트를 벗겨가지고 반대로 꺾어서 확인을 하셔야 안쪽에 홈이 이제 갈라진 게 있는지 뭐 삭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벨트를 저희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겉에서 눌러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또는 제네레다 라고도 하죠. 자, 배선 벨트 장력, 벨트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윤활유 자동 주입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펌프차도 그렇고 공작차, 타타데오 차량도 그렇고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자, 펌프차하고 공작차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작차는 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조수석에 있습니다. 자, 지금 키 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작 판넬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4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강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2분 30초 동안. 자,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운전석 제일 뒤쪽에 오시면 자동 그리스 주입 장치가 있어요. 지금 아까 4번 버튼을 눌러서 이제 2분 30초 동안 강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배기에서 퍼져서 이제 구동이 안 되는 쪽, 고정이 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그리스가 자동으로 주입이 돼요. 그래서 펌프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제일 뒤 셔터 안쪽에 보면 링컨 제품이 달려 있고, 이 껍데기를 열면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제 강제 재생이 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윤활유 자동 주입기 상태 이상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력 추진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밑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자, 들어오시게 되면 차량이 굴러갈 수 있는 동력 추진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TO 추진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셜 조이프로 되어 있는데, 자, 차량 동력 추진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에 손으로 흔들어 보시고, 뒤에 쪽도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에도 확인하고 뒤에도 확인하셔야 되고, PTO 추진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잡아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움직이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동 그리스가 이쪽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위치가 잘 안 잡히실 텐데 립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주입기 가지고 만약에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겨울철 된다거나 아니면 봄철이 되면 한 번씩 수동으로 그리스를 다 주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 추진축, PTO 추진축 다 이상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이로드 엔드. 자, 타이로드 엔드 같은 경우는 자, 앞바퀴 쪽에 보면 거기 위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 차량 여기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타이로드라고 하고 이 끝부분을 엔드라고 합니다. 타이로드 엔드라고 하는데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그리스를 주입하는 주입 타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입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밑에 손가락 있는 부분에 보면 고무막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막이 터지게 되면 이 안에서 그리스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흘러나오게 되면 얘가 이제 핸들을 틀면 얘가 같이 움직여서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타입인데 얘 여기 그리스가 없으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행하실 때 핸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기 때문에 자, 타이로드 엔드, 자, 고무 주입 부분이 터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자꾸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고. 자, 타이로드 엔드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자동 시동 전은 끝났고 이제 구동 중에 하는데 자, 캡을 내리고 나서 이제 자동 변속기 오일 같은 경우는 냉간시 점검하고 열간시 점검이 있습니다. 냉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션이 열이 안 받았을 때 이제 점검하는 요령이고 열간시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 온도가 72도에서 약 91도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점검하는 방법인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이제 또 해야 되고 시동 걸고 기어를 바꿨다가 다시 중립에 넣고 나서 이제 게이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냉간시 측정하는 방법은 캡 틸팅을 내리고 나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자, 시동 건 상태 1분간 유지를 하시고 기어를 D에 놨다가 중립에 놨다가 R 후진에 놨다가 다시 중립에 놨다가 이거를 약 5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뭐 2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 5회 정도,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5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회 정도 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미션 오일이 요 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기어 변속을 하다 보면 이 오일이 각 기어비에 이제 분산이 되겠죠.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 그때 찍었을 때 콜드 부분에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이 만약에 많이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열이 많이 받게 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실 때에는 게이지가 한 라인에 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찍어주세요. 자, 게이지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자, 펌프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게이지 바로 옆에 요 정도의 미션 오일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 타타데오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미션인데 미션 이쪽 제 손가락 쪽에 보시면 따로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자, 한 라인이 있고 콜드 라인이 있습니다. 콜드 써있고 한 라인이 써있는데 열간 시에는 핫 써있는 핫존 가운데 정도에 오면 되고 냉간 시에는 콜드 이쪽 끝하고 여기하고 있는데 콜드 존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제 내릴 거니까. 그 타타르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기어가 이제 RND가 있고 화살표가 있어요. 위로 가는 모드, 위로 가는 화살표,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가 있는데 시동을 건 상태에서 화살표 위 아래 방향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미션 자동 미션 오일 량을 이제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몇 리터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냉간 시에는 뭐 몇 리터 부족 또는 몇 리터 오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열간 시 미션 오일이 어느 정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뭐 몇 리터 부족, 몇 리터 뭐 많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차 지금 틸팅을 내리고 나서 캡을 내리고 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고정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시동 전 점검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유리 세정제부터 제일 처음에 차고에서 뺄 때 외부 전원 공급 장치 했었고, 두 번째 유리 세정제, 그 다음에 승차시 캡 틸팅을 하면서 했었고, 엔진 오일 점검, 제동 장치는 에어 방식이어서 해당 사항 없고, 동력 전달 장치 오일도 클러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냉각수 확인했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 확인했고요. 발전기 확인했고, 윤활유 자동 주입기 확인했습니다. 동력 추진축 확인했고, 타이로드 엔드 확인했죠. 자, 시동 전 점검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캡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내릴 때에는 아까 설치했던 안전바가 제거가 됐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캡을 내릴 때에는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온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캡을 들었을 때 에어 클리너, 자, 엔진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에어 클리너 완성형으로 된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점검하느냐고 이렇게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점검 내용은 없지만. 자, 그리고 캡이 내려오게 되면은 캡 고정 부분이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이 잘 올라와서 걸려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형차 사고가 나는 경우를 봤을 텐데, 급정지를 해버리면 저기 걸쇠가 안 걸려가지고 급정지하면서 캡이 들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뉴스에 보면. 그래서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로 스위치를 오프로 해주신 상태에서 자, 시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시게 되면 틸팅 해제를 하시고, 자, 시동을 걸어 주시면 돼요. 시동을 거시고 나서 미션 오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RND가 있고 모두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가 있는데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트랜스미션 오일 해서 레벨 OK가 뜨죠. 자, 지금 오일 양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지금 또 다시 바뀌었는데, 자, 2리터 로우가 되면 2리터 동선 펌프, 동선 물탱크, 동선 그거, 보유물 대상 훈련 전철. 자, 2리터 로우가 뜨면 2리터 부족으로 되어 있고, 뭐 2리터 하이가 뜨면 2리터 정도가 많다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는 레벨 OK가 떴었는데 지금 냉간시하고 열간시 온도차 때문에 약간 이제 센서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데, 조금 운행하다 보면 트랜스 오일 뭐 레벨 OK 좀 전에 떴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자동 변속기 오일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기중기 또는 권연기 이게 있는데, 자, 구조공작차에는 윈치랑 뭐 아웃트리거, 크레인이 달려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영상 올려드렸던 게 있기 때문에 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자, 주차 제동장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제동장치는 사이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D를 놓고, 자, 일단 박혔죠. 브레이크를 놨을 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사이드 풀고 D 놓고 가다가
자, 브레이크 잘 드는지 확인을 하시고, 원래는 경사로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사로에서도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자, 주차 제동장치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가 생겼어요. 작년까지 없었는데 생겼죠. 제가 그래서 펌프차 DPF 강제 재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타타데우 차량 강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타데오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강제재생 기능이 없는데 2017년식 이후부터는 강제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내려가지고 이제 각종 구수장치를 확인을 할 건데, 조명탑, 발전기, 배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주차에 조명탑이 있죠. 조명탑 F1 택저품이다 보니까 배연차에 제가 조명탑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고장났을 경우에 응급처치하는 방법까지 거기에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걸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정식 발전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키 타입으로, 배터리 타입으로 할 수 있는 이 발전기 내에도 자체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적으로 하실 때는 키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배터리를 이용해서 할 때는 요 발전기 비상 시동 스위치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시동으로 하실 때는 시동줄을 당겨서 시동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초크 밸브도 확인하셔야 되고 기름 밸브 확인하셔야 되고, 배전반은 따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차에도 220V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기하고 물려있는 것도 있고, 발전기가 없는 차들은 인버터를 켜게 되면은 여기에 220V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수중 펌프는 물리시면 안 돼요. 인버터 고장납니다. 저도 그걸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인버터 태워먹을까봐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폐차시키는 차 있으면 한번 폐차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중 또는 정지 있는데 송풍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배연기도 없고, 고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점검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소방 장비 점검이라는 게 이거 차량 외에도 이제 일반 구조대원 또는 펌프차 이제 경방요원들 같은 경우는 구조차에 실려 있는 장비라든지 구조장비, 아니면 펌프차에 실려 있는 구조장비, 보통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긴급 탈출 장비를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신교분들이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긴급 탈출 장비를 이제 교육을 안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인가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오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긴급 탈출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구조 장비 중에서. 그 다음에 유압 장비, 그 다음에 에어백 이런 것들을 또 수시로 보게 되고, 차량 관련된 거 외에도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운전원뿐만 아니고 구조대원들, 그 다음에 경방대원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밖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윈치 수동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거, 유선, 무선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레인을 중량물을 줘서 어디에 옮겨봐라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대원분들 같은 경우는 윈치, 아웃트리거, 크레인을 대부분 운전원 뿐만이 아니고 다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따로 올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간점검, 일일점검 구조차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주에 펌프차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동선을 짧게 하고 점검하는 요령에 대해서만 올려드리는 거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점검관이 나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끄럽게 하는 거를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올려드린 거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